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어요? 여기 시끄러울 수 있어서 공사해가지고 안에 엘리베이터 공사해가지고 문 다 막아놓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여기다 이제 목소리도 크고 자 여기 상납세금 아직 안 끝났고요. 저번에 이제 중개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저번에도 40점 정도 나온다 했죠. 직간접적으로 그래서 거기 꼭 여러분들 외워주시고 끝까지 외우셔야 개정 과목이 다 풀려나와요. 그래서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개정 과목이 직접적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개정 과목을 뜻을 주면서 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뜻하고 성격까지 다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그냥 성격만 가상부채라고 수익금이다 외우시면 안 됩니다. 자, 상납세금 해보세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번에 안 했던 건데요. 여기. 자, 중간연합세액이라는 거 할게요. 물론 여기 선납세금에서요, 저번에 했던 게 출제가 잘 되고요. 지금 하는 중간연합세액은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에요. 근데 여기서 해야 될 게 우리 12월 31일자 문제를 잘 내기 때문에 주로 12월 31일자에 초점을 맞추시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우리가 중간연합세액이 뭐냐면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거 우리가 중간연합이라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인 회사가 나오니까 우리 1년의 중간이면 반기죠. 맞죠? 그래서 상반기의 세금을 우리가 하반기에 내는 걸 우리가 중간연합한다라고 불러요. 아시죠? 중간에 미리 납부한다라고 해가지고 알죠? 자, 보시죠. 자, 지금부터는 날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시험에 법인세를 날짜가 언제까지 내야 되고 그런 거 출제하지 않습니다. 알죠? 제가 필요한 것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돼요. 보시면. 자, 여기 보면은 자 회사가 이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법인세가 나오잖아요. 이거를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게 돼 있어요. 이거 안 해도 돼요. 아셨죠? 근데 회사가 원래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법인세라는 세금이 얼마냐면 100원이래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법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상반기의 세금을 일단 먼저 내게 돼 있어요. 아시죠? 그래서 회사가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있죠.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벌어들인 것에 대해서 30원의 법인세를 미리 납부한 거예요. 그래서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법인세를 먼저 낼 거니까 이걸 중간연합다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럼 시험에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이건 여기는 잘 안 나와요. 그럼 우리가 법인세를 냈으니까 우리 세금을 내면 비용이죠.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이렇게 줄 거예요. 중간연합세액은 자산으로 처리하세요. 그럼 우리가 12월 31일까지 내야 될 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내야 될 세금 중 30원을 미리 낸 거죠. 그래서 자산 처리하다라는 건 선납세금 처리하라는 얘기예요. 오늘부터는 여러분들 외 차변, 외 대비가 잘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차변에 선납세금 30원 잡고요. 자산 처리니까 차변이 되겠죠? 처리가 증가하니까 여러분들 기록한다도 증가고. 대변에 뭐 현금 같은 거 쓰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어요. 자, 이거보다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이제 12월 30일이 결산이죠, 여러분들. 우리 저번에 해봤지만 결산 분계가 9점, 그다음에 결산 말고 단기 중에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분계가 18점. 자, 나중에 부가가치세 18점. 이렇게 해가지고 총 45점 대점이. 결산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제 12월 31일 됐죠? 그럼 우리가 12월 31일 날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보고해줘야 되잖아요. 그 정확한 비용은 100원이죠, 여러분. 70원이 아니라 100원 중에 30원 냈다고 70원만 비용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내 돈 가지고 장사하는 거고요. 맞죠? 명확한 수익하고 비용을 알려줘야 되니까 법인세는 총 100원이 발생했습니다라고 12월 31일 날 보고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법인세 비용. 맞죠? 여러분들 주주들이 원하는 건 수익 비용의 정확한 걸 원해요. 그렇죠? 수익하고 비용의 정확한 금액을 원하기 때문에 법인세 비용이라고 하면 좋은데 실제로 여러분들 듣고 버리셔도 돼요. 법인세나 우리가 소득세 같은 거 낼 때요. 그거 나라에 내는 세금이에요. 그 법인세나 소득세 내는 거에 다시 10%를 여러분들이 있는 그쪽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뭐 지방자치단체 있죠. 뭐 수원이면 수원 거기에 10%도 내셔야 돼요.
이걸 뭐 지방소득세라고 하거든요. 그거 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세뿐만 아니라 거기에 부과가 되는 세금이 같이 있다라고 해서 개정 과목을 법인세 비용이 아니라 법인세 등이라고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여러 가지 세금이 다 들러붙어서 되거든요. 되셨죠? 근데 이걸 다 내는 게 아니라 기존에 먼저 납부한 선납세금이 30원 있잖아요. 그죠? 얘를 정리해요. 기반 정리. 정리가 뭐냐면 분계로 따지면 깐다라는 거 반대편으로 깐다. 그죠? 그럼 차변에 있는 선납세금을 반대편으로 까면 대변으로 까야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대변으로 이렇게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70원이 12월 30일 입장에서는 뭐가 될까요, 성격이? 3개월 뒤에 내야 될 부채죠, 부채. 세무세 갖다 내야 될 부채잖아요, 70원. 이해되세요? 그래서 부채 계정과목 잡아요. 우리가 세금을 아직 안 냈죠, 70원만큼은. 아직 안 냈을 때 부채 잡는 계정과목 하나 튀어나와요. 또 계정과목 하나가요. 또 시험 잘 나오는 거. 이걸 미지급 세금이다라고 불러요.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미지급 들어가면 다 부채예요. 그렇죠? 미지급 지급을 안 했으니까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부채예요. 이렇게 잡게 돼 있어요. 계정과 외워주시고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어떤 용어를 외워주셔야 되냐면 우리가 저번에 12월 31일자 일반전표 입력 들어가서 차변하고 대변을 직접 컴퓨터 입력했죠? 이걸 우리가 수동결산이라고 해요. 수동결산. 직접 컴퓨터에 내가 차변 대변 입력하니까. 아셨죠? 근데 어떤 결산도 있냐면 내가 차변 대변을 안 끄고요. 컴퓨터에 들어가서 숫자만 입력을 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끊어주는 것도 있어요.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끊어준다라고 해서 자동결산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나중에 하겠지만 자동결산은 여러분 총 5가지밖에 없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자동결산을 열심히 외우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아시죠? 왜냐면 자동결산이 시간이 진짜 적게 걸려요. 아시죠? 우리가 수동결산을 막 여러분들이 시험지에다가 차변되면 또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자동결산은 가서 금액만 집어넣으면 돼요. 아시죠? 그래서 거의 1분도 안 걸려요. 총 자동결산으로 끊는 게 훨씬 편하죠. 아셨죠? 걔네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자동결산 먼저 할게요. 요게 대표적인 자동결산이에요. 그래서 자동결산은 컴퓨터에 금액을 입력을 하잖아요.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끊어주는 사항을 우리가 자동결산 사항이라고 좀 더 해주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꼭 암기해 주셔야 돼요, 얘네들이요. 자,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동결산은 물론 수동결산으로 하셔도 돼요. 이 분계를 직접 12월 31일자로 끊으셔도 정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동결산 하셔도 되고 자동결산 하셔도 되고. 근데 둘 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어떻게 입력하는지 이제 띄울게요. 이거는 저번에 했던 거죠. 자, 여기입니다. 자, 자동결산 입력하는 거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동결산은 메뉴가 여기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서 12월 31일자 차변대변 직접 했던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수동결산은 일반전표 입력으로 안 가요. 거기로 가는 게 여기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가 자동결산하는 메뉴다라는 거 암기를 해주시려고 해주시고요. 자, 여기를 클릭을 하시면 네, 이렇게 이제 창이 뜹니다.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창이 떠요. 자, 창이 뜨면 우리 시험에 나오는 회사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회계기간의 회사가 나오니까 이게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일단 세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결산 반영 금액 혹시 녹색처럼 돼 있는 녹색 보이세요? 녹색? 여기에다가 금액을 입력하면 컴퓨터가 분계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녹색이 자동결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중에서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지? 그래서 여기 녹색에다가 숫자만 입력하고 12월 31일자 차변대변 안 끊는 걸 우리가 자동결산이라고 일단 불러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자동결산은요. 그래요. 자, 자동결산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자동결산 문제를 다 풀어요. 다 풀고 나서
마지막에 여기 위에 있는 F3번 점표 추가라는 키를 눌러야 컴퓨터가 알아서 분계를 끊어주는 거예요. 아직은 여러분 뭐 AI 시대가 그렇게 뭐 되게 높진 않잖아요. 여러분들 좀 컴퓨터에 알아서 분계를 끊어줘라고 내가 눈으로 쳐다본다고 여러분 컴퓨터 끊지 않죠? 맞죠? 그래서 점표 추가하면 지가 차변대로 끊는 거예요. 알아서 이시겠죠? 물론 자동 결산 나올 때마다 하시는 게 아니라 자동 결산을 다 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동 결산이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하면 두 개 다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 하고 점표 추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이제 자동 결산 어떻게 입력하는지 지금 법인세 볼게요. 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우리 실기할 때 다시 한번 할게요. 검색을 하시면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있을 거예요. 보이시죠? 선납세금. 보이세요? 여기 선납세금이라고. 그럼 시험에서 선납세금이 얼마가 있다라고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선납세금 금액을 여기다가 집어넣으셔야 돼요. 이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꼭 오른쪽에 입력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또는 시험에서 가장 더럽게 주면은요 선납세금을 안 줘요. 선납세금은 조회해서 입력한다 이렇게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더러운 문제거든요.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납세금을 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치시면 여기 방금 사료까지 여기 30만 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 30만 원이 12월 31일자의 선납세금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문제에서 30만 원이라고 주면 30만 원 여기다 집어 넣으시면 되고 문제에서 선납세금은 조회해서 입력한다라고 주고 30만 원 안 주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셔서 선납세금을 검색하시면 여기 금액이 나와요. 얘를 오른쪽 끝에 문제 적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추가 계상이 있죠. 추가 계상이.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사례를 따지면 이지급 세금 추가로 더 내야 될 세금 적는 거예요. 됐죠? 아까 사례에서 여기가 70원이었잖아요. 여기다 70원 이지급 세금 금액이라는 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럼 일단은 밑줄 치고 관련된 문제 좀 풀어볼게요.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교재 어디로 가주시냐면 278페이지. 자, 교재 278페이지로 가주세요, 여러분. 자, 교재 278페이지 가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그 조심하세요. 좀 코로나 확진자 계속 나와가지고 맞죠? 일주일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좀 조심해 주세요, 여러분들. 맞죠?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보시기 전에 걸 난리 나시죠? 시험을 못 보시잖아요. 물론 숨기고 가서 보셔도 돼요. 난리 나는 잡히 하면 벌금 나옵니다. 예전에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어떤 한 분이 3일 전에 시험 보기 3일 전에 걸려가지고 코로나를요. 몰래 갔다 걸렸어요. 아셨죠? 그래서 좀 몸 잘 챙기세요, 여러분들 혹시나. 혹시라도 재수없는 말이 좀 걸리시더라도 시험 다 와가서 걸리시면 안 돼요. 물론 여러 능력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아시죠? 자, 주의하시고. 자, 278페이지 보시죠. 자, 278페이지 거기 네모 1번 자동 결산 정리사항 보이시나요? 별표 좀 치시고 별표. 꼭 여기에 있는 게 저기 6개밖에 없거든요. 그 6개를 일단 나올 때마다 암기하시려고 노력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회계 1급뿐만 아니라 계속 영향 줄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네. 자, 그러면 자동 결산이 뭐냐? 자, 두 번째 줄 결산 자료 입력 메뉴에서 보이시죠? 네, 거기서부터 일단 두 줄 밑줄입니다. 자동 결산이 뭔지. 자, 밑줄. 자, 결산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서요. 해당 사항의 금액을 입력하고 난 다음 F3번 점표 추가 키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시면 점수 다 날아가요. 그냥 없어요. 자동 결산은. 이용하여 결산 대체 무게를 자동으로 생성한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배웠던 게 세 번째 칸의 수익 비용 계정 보이세요?
수익비용 계정에 동그라미 1번 괄호 빼고 밑줄이에요. 법인세 등 설정 밑줄 치시고 법인세 등 설정 밑줄 치시고 네, 관련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어디냐면은요 96회 5-3 96회 5-3 여기 있다. 355페이지입니다. 355페이지. 자, 355페이지 문제 5-3입니다. 문제 5번 유형 있죠? 거기에 3번입니다, 여러분들. 자, 읽어 좀 볼게요. 자, 문제 5번 유형이니까 이건 12월 31일자 문제죠. 자, 읽어보면 당해 사업년도 법인세 등은 1,000만 원이다 밑줄. 그 법인세 등은 1,000만 원 밑줄 치시고 법인세 등은 1,000만 원 밑줄 치시고요. 계정 과목 준 거예요. 355.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법인세 중간예납세 600만 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일단은 계속 볼게요. 선납세금 계정을 8월 15일에 납부하였고, 자, 일단 밑줄. 중간예납세 600만 원, 선납세금 계정까지 밑줄 치시고. 내가 600만 원 미리 납부한 게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볼게요. 나머지 금액은 400이 되겠죠, 여러분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납부할 예정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래는 일바가 그거예요. 내가 이제 8월 15일 날 중간예납세 600만 원 먼저 낸 거예요, 일단은. 이해되세요? 그리고 다시 12월 31일에 1년 동안의 법인세 등을 우리가 추정해 보니까 1,000만 원이었던 거예요. 되세요? 근데 이미 냈던 선납세금이 600만 원 있으니까 나머지 400만 원만 다음 연도 3월 달까지 내야 될 부채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자, 그거를 여기다가 좀 끊어볼게요. 두 개를요. 자, 여기다가 해보면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일단 우리가 법인세 등은 비용이고 비용이 발생한 거죠. 그죠, 여러분들? 발생했으니까 우리가 법인세 등이라는 비용을 차변에 적는 거예요. 여기다가 법인세 등 1,000만 원. 지금 하는 건 수동 결산으로 끊는 거예요. 자동 결산으로 어떻게 하는지 설명할게요. 이렇게 해요. 네, 되셨어요? 그 다음 우리 선납세금 이제 정리해야죠, 여러분들. 추가로 내야 될 세금 계산해야 되니까 미리 납부한 거 정리해줘야 돼요. 그럼 선납세금 자산이니까 차변이고 얘를 정리하려면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으로 선납세금을 정리하는 거예요. $600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요. 나머지 400만 원이 다음 연도 3월 말까지 내야 될 부채죠. 맞죠? 이렇게 세금을 안 냈을 때 부채 처리하는 계정 과목을 미지급 세금이라 불러요. 부채 처리니까 대변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미지급 세금 네, 400만 원 이렇게 적는 게 수동 결산이에요. 이거 하셔도 돼. 이렇게 하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내가 혹시 이제 문제 3번 유형 보고 이거 자동 결산에서 좀 배웠던 것 같은데? 라고 하시면 자동 결산도 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라고 하면 얘는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이건 내가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방금 사를 따지면 여러분이 선납세금이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다가 600만 원을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키보드로 타이핑. 아시죠? 이거 꼭 넣으셔야 돼. 이거 안 넣으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자동 결산할 때 여기 선납세금에 오른쪽에 안 넣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아시죠?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추가 계상액은 400만 원이죠. 추가로 내야 될 세금. 맞죠? 그럼 여기다가 또 400만 원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자동 결산 훨씬 편하긴 해요. 맞죠? 입력하는데 30초 컷나와 30초 컷. 그러니까 자동 결산을 외우시면 진짜 빨라요. 왜냐면 회계일급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시간이 부족이 제일 심한 게 여기에요. 회계 1급이에요. 시간이 진짜 심합니다. 그러니까 자동 결산을 하시는 거 진짜 추천드려요. 근데 분계 끄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진짜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이제는 뭐를 할 거냐면, 네, 오늘 좀 어려운 거 좀 많습니다. 여러분들 1, 2교시 할 거.